자, 이번에는 집중 분석 코너입니다. 애널리스트 코너가 되겠고요. 상상인증권 리서치 센터 IT 분야를 지금 커버하고 계시고요. 김장렬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에서 네, 이제는 분야로 다시 요즘 센터장님들이 자주 그 리얼머니 쪽으로 이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그 관리 직책보다는 네, 실제 필드에서 좀 나오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좀 타이틀이 오늘은 좀 어렵긴 합니다. FASF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예. 포드라는 뭐 이런 이니셜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네, 포드, 애플, 삼성, 페이스북 이렇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뭐 우리가 미국의 그 글로벌 IT 테크 할 때 팡 기업이다 뭐 네.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에 좀 더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글로벌 한국 기업들을 이렇게 최근에 이제 코멘트가 많이 나오는 기업들을 보다 보니까는 네. 이 업체들의 코멘트 CEO죠, CFO라든지 유심히 좀 의미를 살필 필요가 있다. 그러면 네. 방향성이 좀 잡히지 않는가 싶어서 그래서 포드, 자동차, 애플, 스마트폰이죠. 전체적인 생태계, IT 생태계, 삼성 네. 반도체, 그다음에 요즘에 메타로 바꾼 인터넷 SNS 기업인 페이스북. 네. 이걸 아우르면은 전반적으로 다 이제 아우르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또 중요한 코멘트를 했었어요. 그렇죠. 포드가 먼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급망 부족이 따르면은 이제 반도체가 부족해서 시작한 것이 자동차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동차가 이제 3분기 실적 2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좋았는데 주가가 지금 최근에 바닥을 치고 벌써 한 3, 4주 됐습니다만 올라가고 있죠. 근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점에 포드가 실적 발표하면서 worst is over. 최악은 끝났다. 물론 앞으로 갈 길은 멀었다. 네. 이런 얘기를 동시에 해서 자동차 업계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나쁘게 볼 건 없지 않겠냐. 속도는 느리지만 이렇게 보는 거고. 각사들이 지금 그렇죠. 멘트한 내용을 정리하니까 결국에는 공급망 교란 이슈는 그렇게 지속될 거는 아니다. 물론 지금이야 좀 어렵지만. 점진적인 완화라고 보는 게 맞는데요. 네. 이제는 그러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은 월스트리트 오버니까 지금 마구마구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속도는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글로벌 리딩 업체가 낫겠죠. 한국으로 따지면 기아라든지 이런 게 될 것 같고요. 네. 애플도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애플이 뭐 부품이 또 부족해갖고 스마트폰을 제대로 못 만든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왔잖아요. 일각의 또 분석 그렇죠. 내용도 그런 네, 내용이 네,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들여다보면은 그거는 밀면에 맞는데 그것도 정상화로 갈 수 있는 수요가 없어진 건 아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었고 삼성도 마찬가지로 조금 좀 나아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베트남 공장을 락다운한 것도 이제 풀려지고 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는 나아지는 방향이 맞는 것 같고요. 페이스북은 좀 다른 얘기죠. 오늘 주제할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네. 이름 자체 바꿨으니까 한국에 관련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간단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드를 해주셨는데 포드도 먼저 정리를 좀 해야 될 네네. 것 같은데. 일단은 그 포드나 GM이나 마찬가지긴 한데 그 전기차로 많이 가면요. 네. 전기차는 부품이 좀 적게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비중이 많은 회사, 새롭게 전기차 신제품 많이 나오는 자동차 업체는 좀 전기차 준비가 덜한 업체보다는 네. 임팩트, 나쁜 임팩트가 좀 적었겠죠. 이게 포드가 대표적인 거라서 저희도 몇 번 언급을 했지만 그렇죠. 예. 전기차에는 요소수가 안 들어가니까. 그 부품수 적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심플하죠. 3,000개 하던 게 1,000개밖에 안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반도체 양이 적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포드가 GM보다 나은 거예요. 물론 네. 테슬라가 훨씬 낫고 네. 최근에 상장된 리비안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전기 픽업 트럭이 되는 거니까 부품의 쇼티지하고 관계가 없진 않지만 임팩트가 작겠죠. 그런 거를 좀 회사마다 모델별로 차이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가는 길은 월스트리트 오버지만 좀 평탄하지는 않으니까 좀 잘 보면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네. 애플도 비슷한 얘기고 삼성도 거기에 맞게끔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애플로 넘어가면은 결국에는 주목할 만한 그러니까 애플이 이야기하는 바 뭐 결국에는 이 뭐 위기가 됐던 뭐가 됐던 외부 평가는 말씀하신 대로 부품 조달이 쉽지 않아서 그 스마트폰의 내년도의 전망을 좀 낮춰잡거나 이런 쪽도 있잖아요. 네, 그게 컨센서스죠.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애플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그걸 인정하거나 이러진 않았고 오히려 자기들만의 다른 방향의 타겟책을 준비하지 않겠나 이런 싶기도 한데 어떨까요? 네. 국내에 연관성 있는 일단은 그 애플이 뭐 정확히 그 6개월치 얘기는 하지 않는데 네. 일단 공급망 이슈는 영향을 받았다. 그런데
수요는 있다. 근데 수요가 미뤄진 거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네. 자기네한테 공급을 하는 부품업체들을 다루기 좋겠죠. 그렇죠. 그런 이연 수요 뭐 이렇게. 맞아요. 네. 디퍼드 수요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플 관련된 주식들이 힘이 없었지만은 네.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 LG노텍이라는 주식이 있어요. 부품업체인데 LG전자 자회사죠. 네.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 애플의 그 공급을 부족해 공급 못 해주는 업체가 다 경쟁사인 거예요. LG노텍에. 네. LG노텍은 오히려 마켓쉐어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LG노텍까지 이렇게 공급망이 부족해서 이런 시비가 오히려 어느 업체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는 그럴 수 그런 있겠네요. 알맹이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게 LG노텍이 최근에 그거에 대한 언더스탠드가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했죠.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과 같이 근데 어쨌든 LG노텍도 그렇게 갔는데 애플이 진짜 수요가 없으면은 LG노텍도 나중에 부메랑을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공급을 하다가 근데 분명히 수요는 있다. 자기네가 하이엔드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는 마찬가지면 미루어진 거지 없어진 게 아니다. 그렇다면은 LG노텍은 마켓쉐어를 게인하는 거니까. 수요가 있다. 이런 패턴이 아마 서플라이 체인에서 잘 들여다보면 있을 것 같아요. LG노텍 말고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단편적인 해석이 아니라 좀 그렇죠. 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네네네. 네. 보통은 이제 경쟁사들 애플 입장에서는 이제 PO를 낼 때 뭐 예를 들면 LG노텍하고 경쟁사인 뭐 대만 업체를 냈는데 대만 업체는 이래 갖고 우리가 좀 힘들 것 같아요라는데 LG노텍은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줄게. 뭐 이렇게 되면 기회가 또 될 수 있고 마켓쉐어를 넓힐 수 있는. 네, 그런 게 이제 LG노텍이 주도하는 주인 거고요. 네. 좀 이따 말씀 삼성전자는 또 다른 이슈가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가죠, 삼성전자. 네. 네.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일단 삼성전자 일단 주가는요. 네. 반도체 주가하고 휴대폰 주가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믹스돼 있는. 근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쳤다. 근데 여전히 가격은 사실 스팟은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 고정거래 가격도 아마 1분기까지는 분명히 내려갈 것이고 정도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미리 맞았잖아요, 반도체 주식이. 그러다 네. 보니까 하이닉스가 미리 바닥을 쳤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장의 조정을 받으면서 그래도 펀더멘털이 스트롱한 거는 중장기적으로 삼성 하이닉스 받는 게 없다. 근데 하이닉스가 편한 거죠. 삼성전자는 매크로적인 측면에 좀 우려가 있고 반도체는 괜찮다 하더라도 반도체는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휴대폰은 역시 삼성도 휴대폰을 만들 때 부품이 부족해갖고 마음대로 못 만들 수도 있고 경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의 하이닉스보다는 항상 주가는 늦는다. 조금 길게 보면 하지만 이 격차가 괴리가 6개월, 9개월 가는 적은 없습니다. 네. 기껏해야 한 3개월 정도니까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 삼성하고도 균형을 맞추는 그런 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요즘에 아기가 좀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하는데 부품이 필요하잖아요. CPU, AP가 필요한데 AP가 퀄컴 걸 쓰죠. 네. 근데 퀄컴 것만 다 쓸 것이냐 네. 하이엔드에서 네. 아니면 뭐 자기네가 만드는 엑시노스라는 엑시노스. 거 하느냐 이런 관련돼 가지고 관련되는 부품 업체들이 좀 시비가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은 삼성도 자기네 부품을 쓰고 싶죠, 반도체를. 당연하죠. 네. 하지만 이제 성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 그 공급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잡음들이 또 부품 업체들 후공조 업체들한테 좀 영향을 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런 네. 잡음이 후공조 업체들한테도 영향을 주지만 삼성전자 자체에도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어떤 그 나쁜 뉴스나 아주 좀 신경 쓰는 게 있다 보니까 네. 하이닉스보다는 늦게 간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다음 달부터 한 달 내로는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키 맞추기로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조금 저기 대해서 압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요즘 메타버스 이슈들이 워낙 뜨겁긴 한데 네.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했을 때 이 메타버스 살짝 좀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네.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흐름 속에서 뭐 두 마디를 말씀드리겠어요. 현실 세계가 어렵기 때문에 네. 현실을 도피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는 성취감, 네. 젊은 세대들이 좀 더 성취감을 요구하고 탐험 욕구가 생기는데 그걸 이룰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게 메타버스죠. 네. 그 메타버스를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판타지가 있어야 되고 판타지를 하는 거는 어떤 특수 효과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게임 업체가 잘하는 거예요. 네. 인터넷 업체가 잘하고 그래서 페이스북이 앞으로는 SNS가 아니고 그런 판타지 세계를 확실히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여기서 가상 세계에서 현실보다 더 좋은 걸 만들어 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한국에도 기회가 있죠. 누가 있을까요? 인터넷 공룡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카카오라든지 뭐 네이버. 근데 걔네들은 그것만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다면 좀 무거운 거죠. 그래서 당연히 게임 업체들이 많은데 많이 올라갔던 것이 컴투스, 네. 자이언트 스텝. 그렇죠. 이건 많이 올라갔어요. 예. 조금 숨고르기를 하시고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아마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목표 주가 대비했을 때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목표 주가는 애널리스트 얘기하는 10% 이상 디스카운트를 하고 네. 분할로 해가지고 내년 2월까지 매수한다는 관점으로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향은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푹 막 얘기했지만 내용은 딱 정리가 됐습니다. 자,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전략 IT 담당 김장렬 상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